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인터랙티브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실행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실습을 해봐서 거의 오류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문제라든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래프, 인터랙티브 그래프인 건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같이 설명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폼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저장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웹브라우저까지 저장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본 것까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처음에 우리가 패키지를 깔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게 될 패키지는 플로티라고 해서 plotly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패키지 통해서 우리가 plotly 패키지를 깔면 업데이팅 로드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겠냐, 그리고 리스타팅 하겠냐 이거든요. Do you want to restart it prior to installing? 인스톨을 위해서 그 R을 다시 시작하겠냐거든요.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깔 겁니다. 그래서 잠시간의 시간이 걸리고 인스톨 패키지 플로티, 그리고 인스톨 패키지를 통해서 패키지를 깔죠. 그리고 패키지 플로티 successfully unpacked 체크 됐다, 어디에 깔렸다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티 패키지 잘 깔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패키지를 깔았으면 해야 될 건 로드 하는 거죠. library 플로티 y. 그래서 플로티 패키지를 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 밑에서 했죠? 저 위에다가 옮길게요. library 플로티. 자, 저 위에랑 밑에랑 아까 보실 때 다른 점이 뭐죠? 그래서 패키지 부착한다고 하죠. 다음에 패키지 부착하고 ggplot, stage, graphics 이런 패키지를 부착한다는 거예요. 패키지 로딩 중이라는 거예요. 패키지 부착하기 위한 로딩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library plot를 실행해줘서 저런 패키지 부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ggplot 그래프로 만들기인데, ggplot로 만든 그래프를 플로트에다가 적용하면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ggplot 패키지를 다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로드 해주겠습니다. library ggplot. 자, 저는 문제 없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패키지를 요구해서 제가 그 패키지를 다 깔아줬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ggplot 패키지를 까는데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ggplot로 ggplot 패키지로 그래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p라는 압축 함수로 만들 거고요. 변수로 만들 거고요. 이거는 ggplot로 만들 거라. 데이터는 어디서? mpg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x값과 as값을 통해서 x값과 y값을 줘야죠. x는 뭐였죠? displ 100일량이었죠. displ. 그 다음에 줘야 될 거 y는 고속도로 연비였죠. hwy. 그 다음에 더 주는 건 구동 방식별로 단색을 표현하도록 core 파라미터에다가 drv 가로도 다 주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점도이기 때문에 geom 언더바 point 해서 p라는 게 나왔고요. p라는 그래프를 그대로 우리가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플로티 플로티 P. 자, 저는 한 정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그래프인 3점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값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3.3, 27, 음비 27, DRV는 F,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DRV는 R, 후륜구동 방식은 연비가 23, 고속도로 연비가 23, DISPL 배기량은 4.6, 파란색이네요. 후륜구동, 빨간색은 사륜구동이죠. DRV 사륜구동, 고속도로 연비 16, DISPL 4.6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에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겹치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어요. 인터랙티브 그래프 만드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세이브 에즈 웹페이지 통해서 우리가 HTML 방식으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ispl.html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실행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막대 그래프까지 만드는 거 해봤죠? P 통해서 3점도 외에도 우리가 지지플로트 패키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5만여 개의 캐럿 커팅 방식 가격대를 속성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해봤고요. 지지플로트 2로 만들 건데 데이터는 어떤 거였죠? 다이아몬드 A 값과 X축 값과 Y 값을 주기 위해서 AS를 통해서 X는 커팅 컷, Y는 clarity ARITY. 자, 여기다가 어떤 이번에 무슨 그래프였죠? GOM 언더바 bar 그래프로 포지션 줬죠. POS 포지션 DODGE. 자, 여기까지 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P 값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GG 플로티 P 값 실행해보면, 자, start count, set count, can you have an X over Y? X 컷, Y 값이 아니었죠. clarity는 fill 값이 채우는 값이었죠. 그래서 fill 값, clarity. 자, 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막대 그래프 저랑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값들도 볼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는 DYGRAPHS 패키지 깔아야 됩니다. 시계열 그래프 위해서 인스톨 패키지 쌍따옴표 무조건 해주시고요. DYGRAPHS 실행해 주시면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다운로드 됐고 어디에 있다? 석시플리하게 됐다. 자, 우리는 그러면 라이브러리 통해서 DYGRAPHS 패키지 부릅니다. 자, 문제없죠? 자, 그리고 이코노미 데이터 불러올게요. 이코노미 데이터가 있죠? 이코노믹스. 자, 데이터 어떻게 부르냐? 지지플로트 그래픽 글래머 문법이다. 여기서 이코노믹스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코노믹스는 불러와줬죠?
헤드 값을 통해서 이코노믹스를 불러봅시다. 자, 값을 보죠. 팁을 6 곱하기 6이고 데이터 피스 파 ps 에브리 저축률이었죠. unemployed unemployee.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값과 이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실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맞는 시계열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그래프였죠. 이 데이터 변수와 unemployed 실업자 수 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944명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하나 설치했었죠. 이 패키지는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불렀었어요. XTS 패키지고요. 시계열 그래프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패키지 로딩 중이고 다음 패키지 부착한대요. 자, 잘 됐는지 한 번 더 실행시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XTS 패키지 만들었으면 되고요. unemployed를 실업자 수를 XTS 타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cho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 거고요. echo 변수는 XTS 우리가 XTS 값으로 바꾸겠다. 어떤 거를 economics 안에 있는 unemployed order by order 어떤 걸 기준으로 order by economics의 어떤 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 economics echo가 생겼죠. 헤드 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ECO 자 시계열 값과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값 2944가 맞는지 봅시다. 2944 똑같죠? 실업자 수가 값이 변경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든 값을 바로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dy gra ph 우리 데이터 변수 값만 넣어주시면 문제 없어요. 자, 다시 실행되면서 그래프 패키지가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헤드 값 통해서 echo 했고 다시 여기다가 dy gr aph eco 뭔가 없다는 거죠. 함수가 없대요. dy gr aph es 패키지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인스톨 패키지 해야죠. dy gra phs인데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library dy gra phs 자 실행했죠. 그 다음에 echo 값 우리가 만들어 놨죠. 저희 echo 값 데이터 xts로 우측에 환경값 보시면 돼요. dy gra ph eco 자 문제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에러가 났다면 그 패키지 다시 깔아주시면 되고 패키지가 없으면 없다고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시계열 그래프 자세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했던 거 있죠. 날짜 및 범위 선택하기 위해서 dy gra ph echo 값을 하는데 여기다가 파이프 연산자죠. 파이프 연산자 써서 dy r range selector 추가만 해주시면 자 우측 밑에 자 여기 셀렉터가 나타났죠.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계열 그래프인 거죠. 진짜 시계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20년에 이렇게 되겠다 라고 예상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추가했던 건 이코노믹스 데이터에서 실업자 수 저축률을 같이 한번 보여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 값을 언더바 A로 만드는 거였고, 그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률을 변환하는 거였죠. XTS로 변환해야지 시계열 그래프가 되니까 XTS 어떤 변수? 이코노믹스 변수의 저축률인 거 PSAVERT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order by economics의 데이터 기준으로 echo A 만들어 달라. 자, XTS 함수가 또 없대. 그럼 또 뭐 해주면 돼요? 아까 XTS는 설치해 주라고 했어요? 아니죠? 라이브러리 불러주면 되죠? XTS 그래서 다시 해주시고 다시 XTS 불러주시면 돼요. echo A 불러줬잖아요. 그럼 echo B까지 만들게요. echo B는 XTS economics의 어떤 변수였죠? unemployee를 우리가 아까 수치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X축과 Y축 값이 비슷해야 되니까 그거를 1000으로 나눠서 100만 명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 1000을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order by economics의 데이터 기준으로. 자, 그럼 echo A, echo B가 나왔는데 echo A, echo B를 가로로 결합해야 되는데 변수명도 바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었죠. echo는 데이터 프레임, echo2는 echo2라는 걸로 우리가 합칠 건데 echo2는 두 가지 함수를 합칩니다. 두 가지 변수를 합쳐요. cbind를 통해서 합치고요. echo A, echo B 통해서 데이터 결합하고요. echo2가 됐어요. 이 echo2는 변수명을 바꿔서 쉽게 보게 할 거예요. 지금 echo A, echo B가 각각의 값이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변수가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변수 값을 바꿀 건데 원래 rename이라는 쉬운 이름 바꾸는 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형태만 될 때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call name으로 해서 열네임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call name echo2를 바꾸겠다. echo2 어떻게 바꿀 거냐? C 컴바인 통해서 PS A V VERT 이걸로 첫 번째를 바꾸고 두 번째는 on employee UNEMPLOY 바꿀 거야. 자, 바꿨어. 헤드 값을 확인해 볼게요. echo2 자, unemployed와 PSARVERT 앞에 잘 붙었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echo2 가지고 dy 그래프 해서 시계열 그래프 만들어 볼게요. dy graph echo2 자, 그냥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시계열 그래프 두 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뭘 붙여야 되죠? 파이프 연산자 dy ran 대문자예요. selector 요거 해서 밑에 설정할 수 있는 값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니플 실업률이 높았을 때는 저축률도 높고요. 낮았을 때는 저축률이 높고요. 점점 실업률이 올라가자 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지자 저축률이 또 높아졌어요. 그 외에 특이한 수치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네요. 그리고 여기 92년 때는 뭐 특이한 실업률과 저축률이 비슷했죠. 그래서 뭔가 92년에 뭐가 있었다.
라고 서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인터랙티브 그래프 3장까지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여러분들 과제란에 올려두고요. 서로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과제 이번 주차 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 주제를 찾고 선택한 후에 정리해서 한글이나 워드 2장으로 내는 건데, 사실 이 세부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주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분석해 보고 싶은지, 그리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걸 왜 분석해 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시각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잡고 그 차후에 이제 이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13주차 정도 되면은 그 14주차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 발표하는 과정을 영상을 저처럼 녹화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분석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을 수업을 1년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결과 없이 저는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주제를 찾고 내가 분석까지 해보는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힌트를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데 내가 정말 분석해보고 싶은 자료는 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과치까지 이끌어내가는 과정의 과제를 계속 빌드업 해갈 거기 때문에 이번 주차까지 이걸 만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주제를 잡고 이유가 뭐고, 왜 분석하고 싶고,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거고, 시각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선배가 작년에 이 자기가 직접, 제가 주제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걸 한 부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1분기 음주운행 현황을 파악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순서를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도 세웠고 데이터 파악을 했고 가공과정, 그래프 만들고 텍스트 마이닝, 지도 시각화, 통계적 가설 검증, 가설 검증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세웠고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줬고요. 가공과정은 이렇게 진행했고, 변수명 바꾸고 결측치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과정이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리고 조건 잡아주고, 그리고 면허 취소, 면허 정지할 수 있는 if else 써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음주 확인을 하고 연령대 파생 변수 만들고, 그리고 19, 18, 19, 20년도 1분기 운전이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연령대 나이별 확인하고, 중장년층 확인하고, 그래서 결과는 연령대 상관없이 적발되었을 대부분 면허 취소 수준까지 만지사인 경태가 많았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래프도 만들었고, 텍스트 마이닝은 패키지 설치하고 특수문자 제거하고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을 했고, 워드 클라우드가 들어갔고 시각화가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치를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사실 맞는지도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와,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했고 발표를 해서 자신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냈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 문서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이걸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주제, 이유, 왜 분석하고 싶은지,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건지, 시각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 건지에 대한 사실 주제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14주차까지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진도가 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배우면서 내가 어떠한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도 시각화들을 표현해내면 어떻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결과치로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